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드디어 10월 공모주 쓰나미의 출발입니다. 오늘 새 종목의 청약이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 말미에 청약이 진행되는 YJ링크의 수요 예측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0일과 11일, 목요일, 금요일에 신한 제14호 스펙, YJ링크, 루미르의 동시 청약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도 선택과 집중 또는 적당한 분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YJ링크는 뭐하는 회사인지 청약을 해볼만 할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표면 실장 기술인 SMT, 공정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SMT란 인쇄회로 기판, PCB 위에다가 다양한 전자 부품들을 부착해서 PCB 조립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나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등등 각종 전자제품을 구성하는 데에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회사는 SMT 공정의 스마트화를 위한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SMT 라인의 장비는 일반 공정 장비랑 스마트 공정 장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회사는 스마트 공정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SMT 공정을 스마트화 시키기 위해서 한 개 제조 라인에 필요한 기본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장비마다 숫자가 매겨져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PCB 기판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로더, 2번 땜납을 PCB 표면에 도포하는 스크린 프린터, 3번 납의 도포 상태를 검사하는 SPI, 4번 부품을 기판에 장착하는 칩 마운터, 5번 땜납을 경화하는 단단하게 굳히는 리플로우 오븐, 6번 PCB를 이송하는 컨베이어, 그리고 7번 양쪽 장비 간의 다른 생산 속도차를 결합하는 버퍼, 8번 부품의 실장 상태를 검사하는 AOI, 9번 작업 완료된 PCB 기판을 적재하고 수납하는 언로더. 자, 이 중에서 회사의 주력 제품은 1번 로더, 그리고 6번 컨베이어, 7번 버퍼, 9번 언로더,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SMT 공정의 제조 라인은 보통 이런 장비들 15대에서 30대로 구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회사의 주력 제품인 로더, 컨베이어, 버퍼 이런 것들 PCB 이송 장비에 속하는데 PCB 이송 장비가 제조 라인의 50% 이상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밖에 PCB 추적 장비랑 SMT 후공정 장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까지 포함을 하면 70% 이상이 회사의 장비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YJ링크가 SMT 공정 자동화 제조 라인의 거의 풀 라인업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MT 공정 장비들을 스마트화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 통신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하고는 다르게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하고 공정을 변경하고 이런 원격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 가능하다는 게 회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기술력은 공급 레퍼런스들을 보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스페이스X, 대만의 반도체 후공정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ASE, 등등의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장 부품 SMT 생산 라인 중에 하나는 총 20대의 장비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15대, 그러니까 75%를 YJ링크가 공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에는 2010년부터 우주선과 인공위성 관련된 SMT 장비를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ASE에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7대 장비 중에 4대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애플, BYD, 보쉬 등등의 글로벌 기업들과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전체 매출액 중에 90% 이상이 수출을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톱티어 대형 고객사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 이런 글로벌 첨단 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SMT는 필수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 이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고객사를 추가로 늘리고 공급 이력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적 점검해 보겠습니다. YJ링크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하게 흑자를 냈다는 점, 이것도 강점 중에 하나라고는 꼽아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매출이 100억 원대 정도였는데 2020년대 들어서 400억에서 한 500억 원대까지 견조한 성장 곡선을 그려왔어요. 2022년에는 역대 최고 기록인 590억 원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2023년의 성장세가 약간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게다가 24년 반기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확연하게 낮아졌어요. 회사 측에서는 미리 투자된 사업 자금과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가 일시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은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방 산업의 수요 변동, 이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2차 전지 수요 둔화, 이런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도 다행인 것은 수주액을 보면 23년 말 약 127억 원에서 24년 반기 기준 181억 원까지 다시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사업 여건 회복에 따라서 실적도 빠르게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네, 이 정도 보고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겠습니다. 공모가를 조금 복잡하게 산출을 했더라고요. 23년 기준의 평균 PER과 24년 반기 연한산 기준의 평균 PER을 모두 썼어요. 평균 PER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왜 굳이 이런 방식을 고집했을까? 네, 적용 순이익을 23년과 24년 반기 모두를 활용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앞에서 봤듯이 24년 반기 순이익이 너무 훅 떨어졌잖아요. 24년 반기만 연한산에서 적용을 하려니까 원하는 밸류를 도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방식을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인율은 32.36%에서 22.92%를 적용을 했네요. 해서 최종적으로 밴드는 8,600원에서 9,800원을 제시한 겁니다. 사실 그러면요, 24년 반기 연한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펄을 산출해 봤을 때 YJ링크의 상단 기준 펄 31.02배는 네오셈을 제외한 피어 그룹들에 비해서는 이미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24년 반기 실적 대비해선 공모가가 높게 잡혔다는 뜻이죠. 요거를 근데 공모 구조로 커버하려는 모습이 조금 보였거든요. 유통 물량이라든지 기존 주주의 보호 예수 이런 것들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 수요 예측 결과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800.57대 1을 기록했고요. 2296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건수는 셀비온, 인스피언에 비해서는 조금 낮고 한캠보다는 많은 수준인데 경쟁률이 최근에 계속해서 1000대 1을 넘겨오다가 800대 1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낮게 느껴지시죠? 이게 공모 규모가 427억 원으로 조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모 규모가 비슷한 종목들하고만 비교해서 본다면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이라든지 평균 참여 금액이 낮은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YJ링크도 참여도가 높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 밴드는 8,600원에서 9,800원 제시했다고 했는데요. 하단에 적어낸 4개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 이상을 써냈습니다.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은요,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30% 초과한 가격을 질러서 써내고 있어요. 근데 좀 분위기를 봐서 공모가는 30%를 최대한 넘지 않는 20%대 초과로 확정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YJ링크도 공모가는 상단을 22.45% 초과한 12,000원에 확정을 해줬네요. 그리고 확약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 0.52%, 수량 기준으로 0.43%,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볼 때 솔직히 그냥 보통 정도라고 봐야겠죠. 기관들이 이렇게 치고 빠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통 물량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넘어가서 공모 개요 체크해보죠. 공모가가 12,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427억 원, 시가총액은 약 1,706억 원 정도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소요되고요. 상장은 또 안타깝지만 인스피언과 동시 예정입니다. 10월 18일. 자, KB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6만원 필요하겠고요. 자, 신주 모집 85.6%와 구주 매출 14.4%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 매출의 주체는 누구냐? 박순일 대표와 임원들이에요. 대표와 임원들이 이번 IPO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으로 이익을 실현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장일이 가장 최고점이 된다는 소리인가?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네,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의 유통 물량 보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25.03%에 해당하는 물량은 바로 유통 가능합니다.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장점이 유통 가능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가 없어요. 공모 주주들의 물량만 상장일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다 보호 예수에 동참을 해줬어요. 그래서 공모 주주가 다 털고 나가면 단타하기에 좀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자, 금액으로는 약 427억 원 정도 아주 가볍지는 않습니다. 상단을 초과한 바람에 400억 원대로 넘어갔네요. 네, 정리를 하면 수요 예측 결과는 모든 종목이 쌍둥이처럼 볼 필요도 없이 나오고 있고요. 유통 물량 측면에서 기존 주주의 비중이 전혀 없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고 20%대 물량이라서 다른 단점을 이 부분에서 약간 커버하려는 모습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유통시총 400억 원대의 최근 종목들 상장일의 성과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수급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엔셀, M83 같은 경우도 있지만 K3i 같은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무난한 수급 정도에서는 40에서 80%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딱 500억 원이었던 제닉스의 사례도 참고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YJ링크는 또 가벼운 인스피언과 동시 상장이기 때문에 수급 분산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좀 보수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J링크가 유통 물량에 강점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인스피언도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조건이 좋은 편이고 또 200억 원대라는 게 큰 메리트라서 아마 둘 중에서는 인스피언 쪽으로 우선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기는 하죠. 우선 조건은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본다면. 자, YJ링크도 장외에서 형성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주가는 계산 참고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반기 실적 많이 부진했는데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하니까 그래도 24년 예상순이익을 73억 원 정도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여기다가 비교 기업들의 24년 반기 연안산 순이익과 10월 4일 시가총액 기준의 평균 퍼 34.34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17,595원 계산됐어요. 공모가 대비해서 약 47% 정도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돼서요. 그래도 40% 이상을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KB에 총 89만 주가 배정이 됐어요. 균등 물량이 44만 5천 주로 꽤 됩니다. 수수료는 1,500원, 계좌는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가 가능하죠. 일반 등급은 2만 8천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 1억 6,800만 원까지. 본인 해당 등급에 따른 증거금은 표를 보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약 건수부터 예상해 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괜찮다 싶으면 30만 초반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YJ링크가 그 정도의 종목은 아니지만 KB가 계좌가 많고 또 루미르에 비해서는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28만 건은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1.59주. 네, 균등만 참여를 하셔도 한 주 또는 2주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금은 5.4조 원 정도를 잡아봤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2022대 1 정도로 계산됩니다.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2,000주 청약한다면 증거금은 1,08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28,000주 풀 청약 가정하고 기대 수익 계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은 한 주, 비례는 14주가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이 18만 원이나 되거든요. 기대 수익률 40% 기준으로 기대 수익이 7만 2천 원인데 4일치 이자가 4만 9,063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자 대비해서는 남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대출은 완전히 비추고요. 우선 YJ링크는 이 정도 살펴보고요. 신한 제14호 스펙 루미르는 21일에 두 종목이 동시 상장할 예정인데요. 두 종목까지 포함해서 기대 수익을 비교해보고 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루미르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최종적으로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 만나요. 안녕.